자, 27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대출 금액과 기타 대출 조건은 동일하다.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상환 첫 해 원리금 상환은 원리금이 원금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첫 해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저기 이제 원리금 상환액을 본다면, 자, 초기하고 후기가 있어요. 초기하고 후기가 봤을 때, 자, 제가 염리 시험장 가시면 원리금부터 그려 그랬어요. 원리금 상환 방식은 어떻습니까? 원리금이 균등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체증식이라는 게 있죠. 점증식, 체증식. 그래서 체증 상환 방식, 점증. 체증식은 점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처음에 제일 많이 내는 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이걸 체감식이라고 하죠. 그럼 원금, 원리금, 체증식 이렇게 순서가 되거든요. 그러면 상환 첫 해의 원리금은 원금보다 방식이 크다. 우리가 원리금 상환이 크다가 아니라 작다. 자, 적다 이렇게 가셔야죠. 자, 그 다음에 체증 상환. 초기에는 적게 우리가 내는 게 이제 체증식인데, 자, 체증 상환 방식의 경우는 미래 소득이 감소될 것으로가 아니라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되는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젊은 신혼부부, 그죠? 젊은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이 적합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초기에는 적게 내지만 후기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틀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디귿하고 니을이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정답인데, 자, 원금 방식은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했죠. 감소했다는 거 여기서 이제 느끼실 수 있죠. 맞고요. 그다음에 원리금 상환 방식의 경우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자, 원리금 균등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원리금이 균등을 해요. 원리금이. 그래서 원리금이 균등한데 갈수록 이자가 줄어듭니다. 첫 번째는 이자 비중이 원금 차지하는 비중보다 크죠. 그럼 갈수록 이자는 줄어들어요. 이자는. 근데 원금은 갈수록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 증가한다는 게 맞죠. 그래서 디귿 니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해서 디귿 니을 이렇게 체크를 하셨어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저당 상환 방식에서는 대출 상환 방식은 원금, 원리금, 체증식을 꼭 보라 그랬죠.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번은 이제 관리 파트가 나왔는데요. 관리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문제가 한 문제 정도나 두 문제 정도 배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떤 게 틀렸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답부터 볼까요? 자, 우리가 28번의 정답은 5번이 이제 정답인데, 5번을 보기 전에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어떻습니까?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상의 재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하는 게 당연히 법률적이고요. 자, 시설 관리입니다. 시설이라는 자체는 설비죠, 설비.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을 시설 사용자의 나 기업의 요구에 따르는 소극적인 관리다. 정확하게 맞고요. 그 다음에 자기관리, 직접관리 방식은 전문 위탁관리 방식에 비해 기밀 유지 및 유리하고 자기 거니까 의사결정이 신속한 경향이 있다는 건 정확하게 맞죠. 정답이 없죠. 틀린 거. 그러면 이제 다음에 정답이 있겠죠. 그래서 다음 문제 넘겨보면, 자,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입, 매상고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에 지불한다면 이는 임대차 유형 중에 비율 임대차입니다. 그래서 매상고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내는 게 비율 임대차라는 거 정확하게 맞고요. 자, 5번에 들었죠. 자, 5번에 이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으로 봐야 돼요. 요거를 기술적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기술적. 그래서 부동산의 관리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인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이거는 경제적이 아니라 기술적이다. 자,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관리 파트에서 한 문제가 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이죠.
그래서 마케팅에도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마케팅을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9번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셀링 포인트라는 거 아시잖아요.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닌 여러 특징 중 구매자에게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특징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개원 법령 실무에서 배우시죠. 자, 2번이 정답이죠. 공급자 중심이에요. 자, 고객이 나오면 소비자가 나와야 되죠. 근데 공급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 점유 마케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잡는다. 공급자가 시장 점유 마케팅으로서 공급자 중심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자, 요게 키포인트예요. 시장을 점유라는 것이잖아요. 고객 점유가 아니라 시장 점유 마케팅이죠.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은 공급자 소비자 관계를 이례적이 아니라 지속적 관계적으로 유지한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관계 마케팅.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정확하게 2번이 들었다. 자, STP는 뭐예요? 자, 세그멘테이션이죠. 시장 세분화. 그 다음에 타겟팅, 표적 시장의 선정. 그 다음에 포지셔닝, 차별화. 그 다음에 I라는 attention, AIDA. 그래서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단계로 간다는 거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요 정답은 2번이 틀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30번 갑니다. 또 관리 파트를 냈네요. 자, 건물의 내용 연수와 생애 주기 및 관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이건 5번이 정답인데 앞에 걸 볼게요. 건물과 부지와의 부적응이 나섰죠. 그 다음에 설계 불량, 설비 불량, 건물에 대한 외부 디자인에 대한 건 다 기능적인 내용 요소가 다 돼서 그렇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인근 지역의 변화, 인근 환경, 지역 환경, 지역이나 환경 나왔다. 그 다음에 시장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인근 환경과 건물의 부적합, 당해 지역의 건축물의 시장성 감퇴라는 건 외부적인 거죠. 돈 보면 환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요소가 다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제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요. 자, 건물의 생애 주기 단계 중 우리가 전신 안노폐가 있습니다. 정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는 건물의 양황 관리 이루어지면서 안정 단계 국면이 연장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 양호하게 되면 이 안정 단계가 더 연장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게 배웠고요. 자, 건물의 생애 주기 단계 중 노후 단계가 있어요. 전신 안노폐죠. 그럼 노후는 일반적으로 이제 건물의 구조 설비, 외관 등이 악화되는 단계를 말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이 틀었는데요.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재무회계 관리나 시설, 이용, 임대차 계약 인력 관리는 위탁하고 청소를 포함하는 그 나머지는 직접 관리한다는 자체는 이거는 전문 위탁 관리가 아니라 혼합 관리 들어갑니다. 혼합. 그래서 합친 거니까 혼합에 들어가지 위탁 관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정답은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관리 파트가 또 나왔죠. 자, 그 다음 우리가 개발입니다. 31번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자체 개발 사업은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우리가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가 있죠.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되고요. 자,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의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해서 부동산을 개발했어요. 그럼 이건 공사비를 부담했으니까 나눠 먹어야 되죠. 그래서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 비율로 나눠 먹는 게 등가 교환 방식이다. 그래서 같은 가격으로 교환하는 방식이죠. 자, 우리가 3번이 정답인데요. 자, 토지 신탁 개발 방식과 그 다음에 사업 스탑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어요. 소유권을 이전된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스탑 방식은 자,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습니다. 이전하지 않아서 그냥 개발업자가 개발의 노하우만 제공을 하는 거죠. 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돼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은 자, 토소라고 할게요.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넘깁니다. 형식적 소유권이 이전이 되죠. 형식적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가 되죠. 그럼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의 사업 주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아까 사업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되고 얘는 신탁회사가 되기 때문에 자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자체는 구분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죠. 그래서 토지 신탁은 형식적 소유권이 이전하기 때문에 사업 수탁 방식은 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신탁 개발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을 하는 것은 신탁 개발 방식이지 사업 수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은 토지 소유자가 되는 것은 사업 수탁이지 토지 개발 신탁은 형식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신탁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틀렸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 사업에 있어서 자, 사업 자금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의 컨소시엄이죠. 컨소시엄은 대규모입니다. 그래서 법인 간의 그래서 컨소시엄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비를 발주하고 공사비 지급은 분양금 수익금으로 지급한다는 게 분양금 공사비 지급 형태죠. 그래서 정답은 3번만 정답이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자, 그래서 개발 파트가 좀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에 대한 것도 이제 문제 비중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도 이제 개발 파트를 냈는데, 자, 우리가 이 부동산 개발의 다음 같은 5단계를 진행한다. 가정했을 때 일반적으로 진행 순서로 적합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요실했어요. 5단계가 아니라 7단계가 원래는 구전 부실 금건마죠. 구전 부실 금건마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상 단계가 저기 보시는 구상 아이디어 단계입니다. 아이디어 단계 사업 구상이죠. 그 다음에 전실행 가능성이 예비적 타당성이에요. 전실행 가능성.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부지 확보가 있죠. 그래서 부지 확보입니다. 부지 확보, 부지 모색 단계, 사업 부지 요게 되고, 그 다음에 실행 가능성이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죠. 타당성.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고, 그 다음에 금융, 돈 빌려서 건설해서 팔아먹죠. 그래서 우리가 구전, 부실, 금건마 7가지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전 동안은 확실한 게 아니라 좀 기록이 부실하다. 돈 빌려서 건설하고 팔아먹죠. 자, 그러면 구상 단계가 어디 있어요? 구상 단계가 디귿번에 있죠.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이 니은번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 3단계는 부지 확보가 있죠.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타당성 분석이 니을이죠. 그 다음에 건설이 어떻게 됩니까? 미음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디귿, 니은, 기억, 리을, 미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귿, 니은, 기억, 리을, 미음으로 원래는 7단계이기 때문에 구전부실 근건마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예상했던 지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개발 파트 또 나왔어요. 4문제가 출제가 돼서 이것도 이제 제가 BTO라는 걸 무조건 제가 찍었습니다. 요거는 BTO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BTO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 33번 다음에서 우리가 설명하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시설에 대한 준공이라는 게 있어요. 준공은 빌드죠. 함께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와 등에 기속을 합니다. 트랜스펄, 우리가 기부 체납이죠. 그러면 BT죠, BT. 그러면 얘 아니면은 얘가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갖고 있죠. 그럼 정확하게 BT 오퍼레이션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도로나 터널 등의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을 하게 됩니다. 징수하게 돼서 이 운영을 하면서 시설 이용 요금을 받죠. 투자비를 회수합니다. 그래서 사회 기반 시설 건설의 사업 방식으로 활용된다 그랬는데, 자, 터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BTO 터널 나올 것이다. 그래서 버스와 택시가 터널을 진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예상했던 게 나왔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겁니다. 뭐 좀 작년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시험 후기에 저에 대한 그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험 후기에 적중을 많이 했다고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습니다. 그만큼 제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냈던 문제, 적중됐던 문제입니다. 그럼 27회가 더 중요하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따라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34번으로 갑니다. 34번으로 가시면 요것도 예상을 했는데, 토지 취득 방식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단순 개발 방식, 환지 방식, 매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환지와 매수를 꼭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꼭 구분을 하라고 했었죠. 자, 34번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 개발 방식을 분류할 때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발 방식은, 자, 일단 어떻습니까? 우리가 단순 개발, 매수 방식, 환지 방식, 혼합 방식 이렇게 되면 수용 방식이라는 건 취득 안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용 방식은 매수 방식에 들어가죠. 그래서 수용과 매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오지선다가 참 재밌어요. 자, 매수와 수용은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그럼 답이 두 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거와 이건 절대 답이 안 된다고 봐요. 자, 그러면 자, 택지가 개발되기 전에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 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해서 택지가 개발된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합니다. 환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재분배 나왔다, 그럼 제가 환지라 그랬죠. 그래서 토지 개발 사업에서 이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원래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인데 도시 개발 사업으로 바뀌셨죠. 이 방식에 따라 개발된 토지 재분배 설계 시 평가식이나 면적식을 또 적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꼭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에는 원가 방식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여러분들 비교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라는 것은 공시지가 기준법이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계산 방식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정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평가액에 우리가 제곱미터당 가격은 얼마겠는가. 일단 기준 시점이 2015년 10월 24일로 갑니다. 그러면 소재지 등은 A시의 B구 C동 177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면적 200제곱미터가 되죠. 그러면서 비교 표준지는 A시 B구 C동의 123이 비교 표준지예요. 대표적인 토지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2015년 1월 1일이 공시기준일입니다. 공시기준일서부터 기준시점까지 시점이 다르죠. 그러면 그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변동률 우리가 2015년 1월 1일서부터 우리가 기준 시점서부터, 자, 우리 공시 기준에서부터 2015년 10월 24일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기준 시점까지 어떻습니까? 주거지역이 5%가 가격이 상승한 거죠. 가격이 5%가 오른 겁니다. 자, 지역 요인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가 인근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없죠. 동일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좀 분석을 먼저 한다면, 자, 우리가 지금 2015년 1월 1일이 공시 기준일이에요. 공시 기준일 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2015년 10월 24일 날 우리 시험 문제 봤던 날이죠. 기준 시점입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자, 우리가 사례에 대한 공시지가가 200만 원이 돼요. 제곱미터당. 곱하기, 자, 가격이 5%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확한 식은 지가 상수니까 1 플러스 R의 N승 1년이니까 이제 한 번 움직였으니까 1이죠. 0.05가 돼요. 그러면 1.05만큼 우리가 상승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시점 수정치는, 자, 우리가 만약에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나왔다. 그럼 공시 기준일을 100으로 봤을 때 5%니까 105가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1.05만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1이 이제 우리가 200만 원이 되고 10%면 1.1이니까 2억 2천이 되겠죠. 근데 5%만큼 우리가 가격이 상승했고요. 그 다음, 자, 여기서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개별 요인을 비교해야겠죠. 개별 요인을. 그래서 이제 개별 요인을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개별 요인은 이제 다음 페이지 있죠.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고요. 그래서 개별 요인을 비교하게 되면 대상 토지가 이제 요게 이제 시점 수용이고요. 자,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 없어요. 인근 지역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도 예상 문제에서 지역 요인은 인근 지역은 생략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개별 요인만 봐야 돼요. 개별 요인만 비교를 한다면, 자, 합니다. 대상이 올라가죠,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상이 올라간다. 대상이 이 상자가 윗상자죠. 사례가 내려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럼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가 사례예요. 가로 조건은 5%, 환경 조건은 20%가 우세합니다. 이 조건 상승식으로 계산할 때는 이걸 곱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가로 조건이 5%가 열세하다는 것은, 자, 우리가 비교 표준지가 100으로 봤을 때 비해서 대상이 105가 된다는 얘기예요. 5%가 우리가 열세, 105가 아니죠. 95가 되죠. 100에서 5를 빼니까요. 그 다음에 자, 환경 조건은 20%가 우세하대요. 그럼 100을 기준으로 하고 120이 되죠. 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계산기를 두들겨 보셔야 됩니다. 200에다가 1.05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0.95가 되고 곱하기 1.2가 돼요. 그래서 200만 원 곱하기 1.05 곱하기 0.95 곱하기 1.2를 하잖아요. 그러면 답이 239만 4천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우리가 또 비교 방식에 나올 것이다. 공시지가 기준법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사시지계인데 당연히 표준지는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어요. 시점 수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이니까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고 개별 요인만 비교해서 구한다는 걸 다시 한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5번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이 아닌 거는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36번을 보게 되면요. 다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거의 염지 시험 출제가 반드시 돼요. 그래서 27회 때도 됩니다. 그럼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제가요 특강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네 가지를 가지고 얘기했죠. 시장 가치로 갑니다. 원칙입니다. 현황 기준이 원칙입니다. 개별 물건을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이라는 자체가 규칙에 나오면서 우리가 비용성, 이 시장성, 수익성이라는 거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체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내용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렸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좀 냈다는 자체가 좀 획기적이었죠. 그러나 이제 조금 공부를 하셨다면 우리가 1, 2, 3번, 4번까지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가 뒤에서 보시면서 천천히 한 조항 얘기하면서 시장가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현황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 물건 원칙입니다. 원가 비교 수입 방식이 3방식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이 나와 있죠. 정의가. 그래서 5번이 틀렸다는 거 꼭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또 감정평가 규칙 또 냈죠. 그래서 감정평가의 규칙은 제가 두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건물은 원가법으로 가죠. 건물은 원가법입니다.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이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민법 시간에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와 건물,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감정평가할 때는 자, 우리가 봤을 때 토지하고 건물하고 보통 토지는 좀 전에 봤지만 공시지가기준법이고 건물은 원가법이에요. 근데 집합 건물의 소유에 관한 관련 법률은 자,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생각하시면서 되면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갑니다. 자, 일괄해서 간다는 건 뭐냐면 자, 보통 넘길 때는 토지와 건물을 같이 넘겨요. 그러면 사례가 많기 때문에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간다는 것도 굉장히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사례 비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래사례 비법이다 이렇게 봤고 그럼 3번을 예상했죠. 그럼 임대료를 평가할 때도 우리는 비교 방식이니까 적산법이 아니라 임대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것도 적중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우리가 적산법이 아니라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적용한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자 4번은 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영업건, 특허건, 자 건이 나오면 무조건 제가 이런 권리로부터 수익이 발생하지 상각되거나 아니면 거래됐던 사례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건이 나오면 무조건 수익환원법 찍으려 했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업건, 특허건 그 무조건 수익환원법이 나와줘야 돼요. 맞고요. 자 자동차는 원가법이 아니라 우리가 선박항공기 주된평가 방식을 다르게 나타나서 우리가 얘는 자 우리가 선박항공기는 원가법으로 가지만 자 자동차만이 거래사례비법으로 갑니다. 자, 거래사례비법 염산가자 맛동산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다르다는 것은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만 정답이다. 자 이렇게 가져가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 38번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 공시라는 자체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25회 때는 세 문제인데 자 올해는 한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한 문제는 꼭 배정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건 반드시 맞히셔야 됐었는데 38번 갑니다. 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우리가 공시가격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기준은 아까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시지가가 생략된 게 표준지가 생략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토지 가격 비준표를 활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활용해서 갑니다. 자 근데 표준주택은요 단독주택에서 튀어나온 거지 공동주택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주택이라는 것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예상했었는데 자 공동주택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표준과 개별을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구분했죠. 그러면 표준주택은 어디에서 튀어나온 겁니까? 표준은 단독에서 튀어나온 거지 공동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표준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 중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이렇게 하셨어야죠. 자 이의신청은 다 되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가격은 모두 이의신청의 절차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지가는 모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39번 갑니다. 자 다음은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옳은 것은 자 원가법은 어떻게 돼? 시기 중요하죠. 그래서 제2조달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뺀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 이 기억은 감가수정을 하여 이렇게 가셔야죠. 감가수정. 그래서 여기는 감가수정이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우리가 임대료가 아니라 가액이라는 것도 원가법, 원가액 이렇게 강조했죠. 편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에서 감가수정이 들어갔어야 되고요. 자 거래사례비교법은 사시지계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정보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시지계.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이 바로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의 비교예요. 그다음에 수익환원법에서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을 환원하거나 할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환원하고 할인이라는 표현이 약간 틀리겠죠.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순수익을 환원하겠죠. 그래서 환원이율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 현금 흐름은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할인율이라는 게 들어갔죠. 그래서 환원한다, 그 다음에 할인한다 라는 표현을 썼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본다면 정답은 우리가 1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감가수정, 사정보정, 할인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이라는 거 체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힘을 내시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제 40번으로 가서 마무리를 하죠. 자, 이제 감정평가 자체의 가격제 원칙은 우리가 학문제 배정이 되죠. 부동산 가격 원칙. 가격
원칙 혹은 평가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3가지 원칙이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어떻습니까? 채이용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인 채택 가능성. 그래서 땅이 우리가 집안이 있어서 건물이 20층짜리 건물인데 와르르 무너지면 안 되죠. 물리적으로 채택이 가능해야 되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최고 수익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균형의 원칙은, 자, 만약에 20층짜리 빌딩에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자, 이거는 정확하게 기능적 강가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기능적 강가. 그 다음에 이 구성 요소라는 것은 내부라는 게 생략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그 결합에 의해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강가가 아니라 기능적 강가입니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장 안의 주택이라는 것은 이 주택이 환경과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따지는 게 적합이다. 그래서 적합은 외적과 경쟁하자 외부니까 인근 환경과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자, 대체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대체할 수 있다. 이건 부동산은 가격이 대체관계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대체관계에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사례 비법의 토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수권 내에서 지역 분석을 해서 그 안에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서 대체의 원칙을 따져요. 그래서 사례와 대상 부동산을 가지고 대체관계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예측과 변동이라는 것은 변동은 항상 과거, 현재, 미래가 변동하고요. 예측은 장래를 예측하죠. 그래서 부동산 현재보다 장래 활용 및 변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자, 수익환원법의 토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환원법은 미래의 수익을 예측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측과 변동을 따져서 우리가 항상 현재보다 장래 활용 및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거기가 이 건물이 전철역이 장래에 뚫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미래를 봤을 때 변한다는 자체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수익환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26회 때 우리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정범위에서 나왔긴 했어요. 그래서 아까 수요 공급 첫 번째 시간에 정책, 투자, 금융, 평가, 그래서 26문제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25회 때는 11문제인데 7문제로 이제 줄어들었죠. 자, 긍정형이 17문제, 부정형이 23문제입니다. 그래서 거의 반반씩 나왔다고 보는데 부정형이 더 많이 나왔다는 자체는 올해는 약간 난이도가 작년보다는 중간 정도 된다. 수준이 있는 문제가 약간 있었죠. 그래서 기본서를 충실했으면 초점이 맞췄는데,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27회입니다.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맞춰보시는 공부를 하신 분, 수강생분들, 하여튼 합격을 하신 분들은 진정으로 제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불합격을 하셨다 그래도 힘을 내시고 화이팅을 하시고 또 저희 고시마트를 들으시면서 1, 2차를 다시 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충분히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분은 들을 필요 없고요. 불합격하셨다든가 아니면은 처음으로 고시마트에 들어오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27회에 대한 것을 봅니다. 그럼 26회가 있고요. 25회가 있고 24회가 있어요. 그러면 27회에 들어가는 우리가 출제원들은요, 이 3회의 기출문제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3회에 대한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번에 세 타임으로 1번서부터 40번까지 한 지문들을요,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십시오. 자, 틀린 거를 찾아라, 옳은 걸 찾아라, 이러면서 어떤 게 틀렸고 어떤 게 맞은 거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틀린 것을 옳게 바꿔놓고요, 옳았던 것을 틀리게 바꿔놓습니다. 자, 그게 27회 때 요 기출문제들이 쭈루룩 또 시험지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똑같이 나오지 않고 돌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27회 또한 적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거는요,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합격 수기에 너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직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요. 항상 부동산 박사라는 건 다 알고 계시고 박사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박사가 된다고 해서 강의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공인중개사 강의하는 부동산 학교는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최고의 강사가 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고요. 일단은 최고의 강사가 된다는 것은 제가 노력한 만큼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6회도 제가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좀 더 제가 안주하지 않고 최대한 더 노력해서 27회 때는 더 적중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26회에 대한 이 40문제를 처음에 90마트에 들어오신 분들도 제 강의를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직은 실력이 안 되셨어도 이 문제를 이제 맞출 수 있는, 특히 또 고시마트의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또 혜택이 있는 게 기출문제가 26회, 24회, 25회를 계속 업그레이드 올려냅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셔서 기출문제 위주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자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7회도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늘릴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6회의 공인중개사 2015년 부동산 학개론 A형 문제 40문제를 이렇게 세 타임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엔 우리가 입문서 과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입문서 과정도 꼭 열심히 들으셔서 화이팅 하시고 아무튼 여기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강의 들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